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픈소스 컨설팅의 백도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틀라시안의 제품을 가지고 뭐 CI/CD 관련된 좀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아틀라시안 제품을 가지고 이 ITSM, CI/CD 이쪽을 조금 한번 맛보시는 그런 세션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정도를 좀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세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핸즈온 세션은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핸즈온이다 보니까 뭐 서비스 가입이나 아니면 실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들이 좀 소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ITSM부터 CI/CD라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 배포 그리고 관련된 스프린트가 이제 종료되는 시점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3번에서 4번까지, 3번에서 5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제품군을 가지고 활용해서 간단한 ITSM 환경과 그리고 CI/CD 환경을 경험해보는 과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지금 이 한정된 시간 안에 다 보여드리기는 좀 너무 많은 기능이다 보니까 간단한 제품의 사용법 그리고 맛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용할 서비스들은 그 지라 그리고 지라 서비스 데스크 클라우드 제품이고요. 그리고 빗버킷 클라우드 이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사용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 밑단에 보이시는 주소를 연결해 보시면은 제가 제 개인 깃허브이긴 한데 그 깃허브에다가 관련된 정보들 쭉 나열을 해놨어요. 사실 요 핸즈온 세션은 프리젠테이션은 사실은 조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깃허브 페이지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잘들 보이시나요? 네, 우선 한번 연결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쪽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한 1분만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하나 있었네요. 우선 뭐 연결이 우선 되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진행을 다음 걸 할게요. 아니요. 깃허브 페이지인데 이쪽으로 연결하면 좀 다른 게 나오셨던 거는 아마 제가 아까 여기 I로 넣어서 그럴 거고요. 이게 L입니다. L. 네, 여기도 L이고요. 대문자 I? 죄송합니다. 이게 L이랑 I랑 똑같이 나오는군요.
실제로 연결되는 거는 여기 github.com에 요 주소일 거거든요. 제가 요거는 좀 다음번에도 계속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다가 혹시나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네, 간단하게 저기 핸즈온 세션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어떤 작업들을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 플로우를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ITSM 섹션에서는 그 서비스 리퀘스트,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이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접수된 SR에 맞게 개발 이슈들을 저희가 생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성된 이슈를 가지고 이제 개발 조직에서는 그 개발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개발을 시작을 하고 그거에 따른 완료가 됐을 때 이제 개발 배포를 할 거고, 그 배포된 그 어플리케이션이 달 동작함을 확인하고 해당 이슈를 종료하면서 완벽히 이제 개발 완료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 아틀라시안 제품으로 어떤 식으로 그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부터는 뭐 뒤에 프레젠테이션이 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그 GitHub 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시나요? 우선 이제 GitHub 페이지에서 거의 다 진행이 될 거라서 요 그 주소로 꼭 연결을 부탁드리고요. 연결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라를 한번 서비스를 가입을 할 거예요. 그 지금 지라 클라우드를 혹시 사용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사용하셨던 분이 계셨으면은 그 새로운 계정으로 우선 가입이 가능하시면은 그걸로 좀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새로운 계정이 없으시면은 기존 그 계정으로 사용하시는데 이 가입 페이지는 우선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 매뉴얼 페이지들을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간단한 제가 매뉴얼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따라오시다가 놓치신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클라우드 제품군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좀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atlassian.com 그리고 슬러시 소프트웨어 슬러시 지라 슬러시 try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선택 항목이 보여요. 거기서 저희는 지라 소프트웨어 플러스 헬프데스크 이 항목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try free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서비스는 우선 가입하는 걸 다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저도 계정을 다 사용을 한 상황이라서 우선 여기 서비스 가입하는 부분만 이 매뉴얼로 우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여기 사인업 하는 이제 다음 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사용하실 계정이랑 그리고 사이트 주소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마 중복되면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유니크한 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걱정을 하실까봐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7일간 우선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크레딧 카드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약 1분만 조금만 기다려 볼까요? 네, 우선 좀 가입이 되셨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가입이 되셨으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좀 사용하던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 보이긴 하는데, 우선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처음 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선택할 거는 차세대 프로젝트 시도고요. 네, 요게 프로젝트 만들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두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크럼이라는 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데스크라는 걸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게요. 아무래도 좀 따라오기 편하게 저희는 지라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액세스 수준은 그냥 제한됨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이게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혹시 스크럼으로 선택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꼭 스크럼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백로그 화면이 나오면서 지금 지라라는 프로젝트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두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튼을 눌러 보시면 프로젝트 만들기가 선택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클래식만 우선 만들어져서, 잠시만요. 여기서 그 첫 화면을 가는, 죄송합니다.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요. 지라 그 좌측 상단에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은 다시 초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초기 페이지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누르시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차세대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프로젝트 시도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스크럼이 아닌 서비스 데스크 템플릿을 만들 겁니다. 이게 약간 바뀌었나 보네요. 오늘 아침에 무슨 그 프리티어 관련된 게 좀 추가되면서 약간 바뀌었나 봐요. 우선은 여기 IT 서비스 데스크라는 게 보일 거예요. 우선 확장해 보시면은 IT 서비스 데스크, 그리고 여기 보면 ITSM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저희는 여기다가 JSD라고 입력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IT 서비스 데스크 관련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약간 느리네요. 네, 두 가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을 거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가보면 지금 지라랑 JSD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프로젝트 두 개를 생성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빗버켓을 연결을 할 겁니다. 뭐 간단하게 빗버켓을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존에 아마 그 서버 타입으로는 그 빗버켓 그리고 뱀부라는 그런 제품으로 판매가 됐었었고요. 그 뭐 다들 아시는 젠킨스 그런 기능을 좀 보시면 그런 기능들이 같이 포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뭐 깃허브나 깃랩 같은 어떤 리파지토리를 보관하는 그런 저장소 역할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서버 버전으로는 빗버켓은 사실은 그 저장소의 개념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클라우드 버전에서는 그 파이프라인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사실상의 어떤 그 CI/CD 환경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젠킨스의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다고요? 그게 클래식 말고 우선 차세대로 한번 더 들어가 보시게요. 거기서 이제 그 확장하는 버튼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약간씩 좀 메뉴가 변경이 되면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안 되시는 분 또 계신가요? 그러면은 잠깐 한 2분만 그 안 되시는 분들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버켓을 이제 사이트를 연결을 할 거고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앞서 이제 저희 아틀라시안.net에 그 지라 서비스를 가입할 때 사용하셨던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실 거고요. 우선 안타깝게도 이게 같이 연결이 자동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연결하는 작업을 좀 거쳐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bitbucket.org라는 그런 주소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bitbucket.org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get started for free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파란색 버튼이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계정을 생성할 것처럼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 번 더 할 거고요. 밸리데이션이 되면은 기존 계정으로 스위칭 할 거냐 아니면 새로 쓸 거냐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sign up for bitbucket cloud를 해서 가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 거 그대로 다른 계정으로 사용하실 건지 뭐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 가입을 진행을 하시면은 bitbucket 요 페이지가 나타날 거고요. 제가 여기다 bitbucket 접속을 해볼게요. 우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다 보일 거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아마 아무 그 저장소도 없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 다 진행이 되셨나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으시면은 손 한 번 더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다 되신 걸로 우선 생각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맛보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그 소스들을 좀 만들어놨어요. 뭐 그 소스의 품질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 간단하게 그 헬로월드 정도 찍는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저희가 주소를 드릴 거예요. 여기 GitHub에 제공되어 있는 이 주소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주소로 저희가 임포트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매뉴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임포트는 좌측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리포지토리의 임포트의 리포지토리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저희가 그 제공된 주소를 여기다 카피를 할게요. 카피를 하고 좀 기다리시면은 여기가 체크 아이콘, 녹색의 체크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혹시나 안 나오시면 이게 저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마 이게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거라서 이렇게 우선 진행하시면 될 거고, 지금 저장소 이름도 아마 동일한 걸로 들어올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게 있어서 2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걸 저장소 불러오기를 누르시면은 그 해당하는 저희가 지금 제공된 저장소에서 지금 개인 저장소로 가져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은 Agile Korea conf2라고 지금 저는 생성이 됐고요. 아마 뭐 컴프로 생성이 되셨겠죠. 이렇게 하면 우선은 가져오는 작업들은 완료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이 지금 bitbucket에 가져와 있는 저장소와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지라의 프로젝트와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라로 좀 넘어갈 거예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스위치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위치 버튼을 누르시면은 뭐 다양한 제품이 나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한두 개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지라라고 되어 있는 그 항목을 클릭해서 지라로 넘어갑니다. 지라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지라 설정을 한번 가볼게요. 지라 설정에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DVCS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비버캣이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네, 요건 제가 먼저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아직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에자일 코리아 컴프라고 우선 넣어놨었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버캣 클라우드 계정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연결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실제로 연결할 그 계정 정보가 출력이 될 거고요. 이것들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랜트 액세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진행이 이렇게 될 거고요. 접근 허가 버튼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제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화면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버튼 계속 누르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실 거예요. 연결이 완료되시면 아까 제가 봤던 그런 화면처럼 그 관련되어 있는 화면들이 나올 거고요. 그 리퍼지토리도 한번 나올 거예요. 혹시나 안 나오시면은 여기 그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우측에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리퍼지토리 새로 고침을 누르시면은 혹시 안 보였던 그 리퍼지토리도 정보가 화면에 보일 겁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또 진행이 안 되신 분이 계실까요? 다들 스마트하셔서 네, 금방금방 잘 진행이 되네요. 네, 혹시나 뭐 이렇게 하시다가 좀 잘 안 됐는데 손을 잘 못 들으셨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매뉴얼들을 다 있으니까 그쪽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대충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까지 해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서비스를 어떤 뭔가 개선 요청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능 요청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실제 개발 진행이다라는 그런 섹션이고요. 개발을 진행할 때 이슈를 생성하고, 그리고 먼저 이제 그 고객으로부터 어떤 이슈를 받겠죠. 그 티켓을 받고 그 티켓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 개발할 그 이슈들을 생성하고, 생성된 걸 가지고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그러니까 서비스 데스크에 티켓을 생성하기 전에 서비스 데스크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것들 그대로 써도 되는데, 우선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그런 그 항목에 맞춰서 그 요청을 받기 위해서 그 항목을 한번 추가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우선 저희가 지금 진행할 거는 서비스 데스크고요. 아까 저랑 똑같이 만드셨다면 JSD일 거예요. 그래서 JSD 프로젝트로 우선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설정에 요청 유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어떤 항목을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요청 이름을 우선 넣고요. 설명에다가 소프트웨어 개발해 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런 항목들이 추가가 될 거예요.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 요청 제기라고 화면이 있을 겁니다. 우선 프로젝트로 우선 돌아가시고요. 프로젝트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는 JSD고요. JSD 프로젝트에서 요청 제기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실제 고객이 이 서비스 데스크를 접속해서 어떤 티켓을 생성하는 그 항목이 나타납니다. 실제 페이지고요. 그 페이지에서 일반 요청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보일 거예요. 다들 여기까지 진행 다 되셨나요? 네. 여기서 요청 제기라고 있습니다. 제기를 누르시면은 그 JSD, 그러니까 서비스 데스크의 화면이 출력이 될 거고요. 네. 실제로 여기에서 사용자들은 여기 내용을 선택하고 여기에다 내용을 작성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권을 요청하게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저희가 고객으로 빙의를 해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요청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클릭하시고요. 이 항목은 우선 뭐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필드 값들은. 근데 그냥 단순하게 우선 요청 하나만 우선 진행을 했고요. 여기다가 심플하게 로그인 기능 개발 이라고 할게요. 실제 고객들은 자세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로그인 기능 개발이라는 요청을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고객들이 볼 수 있는 화면에서 로그인 기능 개발 요청권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객들은 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되는 커멘트나 아니면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 입장에서 저희는 지금 티켓을 하나 생성을 한 거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실제 이제 그 서비스 데스크 담당자로 먼저 빙의를 해보면 이 큐를 한번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지금 방금 만들었던 로그인 기능 개발의 티켓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티켓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실제 저희가 아까 리퀘스트 타입 요청 유형이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었고요. 그리고 로그인 기능 개발이라는 요청을 생성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고객과 서비스 데스크의 어떤 접점에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면 사실은 서비스 데스크에서 또 받은 거를 이제 실제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는 개발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개발을 실제로 했을 때 이 관련된 유형들을 좀 나눠서 개발을 진행하게끔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좌측 또 중간에서 상단쯤 보시면은 이 만들기 플러스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슈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로그인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또 생성을 할 거고요.
식별이 가능하시면은 다른 거 쓰셔도 무방은 해요. 우선 저희가 그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이름들을 좀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디스크립션까지 넣으시고 제일 하단으로 내려보시면 제일 하단에서 약간 위에네요. 연결된 이슈라는 항목과 이슈라는 항목, 요 체크박스 리스트 박스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저희는 지금 JSD라는 그 서비스 데스크에서 만들었던 그 이슈와 티켓과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트래킹이 이렇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뭐 블럭은 요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뭐 아니면 요거 때문에 종료가 됐다. 요거랑 중복된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게 릴레이트 2인가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릴레이트 2 이걸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실제 아까 만들었던 이슈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 로그인 기능 개발이라는 JSD 프로젝트의 첫 번째 이슈 티켓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같이 연결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만들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슈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저희는 한 가지만 하지 않고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다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로그인, 백엔드 개발. 똑같이 설명에 같이 넣고요. 그리고 연결된 이슈는 똑같이 relate to로 하고요. 이슈를 아까처럼 JSD에 이걸로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하나 빼뜨린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이 JSD로 하는 게 아니라 지라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실제 지라 서비스 데스크 프로젝트랑 지라 프로젝트랑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아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혹시 만드신 게 있으시면은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만든 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이 큐에 있겠죠. 제가 아까 로그인 프론트엔드 개발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이동으로 지라로 바꿀게요. 네. 기존에 잘못 만들었던 JSD 프로젝트 내 이슈를 지라로 이동합니다. 동일하게 여긴 다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JSD의 로그인 기능 개발 그쪽으로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은 요거 로그인 프론트엔드 개발만 나오네요. 여기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얘도 같이 연결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이슈가 해당 그 개발 고객의 요청 건에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요걸 통해서 이 지금 특정 기능 하나 요청한 거에 대한 어떤 저희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능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우선 여기 기능 개발까지 지금 이슈 생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린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애자일 이 컨퍼런스니까 이런 스프린트를 어떻게 쓰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번에는 JSD가 아닌 지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라로 이동해서 이 백로그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가지의 이슈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프린트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드가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생성이 잘못되어 있네. 잠시만요. 이거를 생성이 다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우선 여기까지는 다 진행이 다 되셨나요? 다 되셨겠죠? 대답이 없으시니까. 우선 여기 백로그 메뉴로 좀 이동을 하시고요. 백로그 메뉴에 이동하시면은 그 백로그에 지금 두 개, 아까 만들었던 두 개의 이슈가 보일 겁니다. 걔네들을 위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릴게요. 여기 지라 원 스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이슈들을 개발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프린트의 개념들이야 뭐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 스프린트를 이제 시작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있던 백로그들을 지금 다 올려서 이번 스프린트에 이 두 가지를 개발할 거다라고 지금 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2주를 기본으로 잡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뭐 선택을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뭐 이름 바꾸지 않고 기존 이름 그대로 시작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스프린트가 이번 스프린트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할 일, 진행 중, 완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세 가지 타입으로 이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금 스프린트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개발자로 우선 빙의를 해봐서 개발자로 요 스프린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 스프린트를. 저희는 먼저 프론트엔드 개발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슈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진행 중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슈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써놨던 설명부터 뭐 제목이나 관련된 링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 우측 하단쯤에 보시면 그 브랜치 만들기라는 그 개발 섹션에 브랜치 만들기라는 그 버튼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앞서서 그 DVCS 연동 같은 죄송합니다. 그 DVCS 연동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개발이라는 항목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맞는 그 브랜치 만들기 버튼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 볼게요.
눌러보시면은 브랜치를 하나 생성할 수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뭐 브랜치 전략에 맞춰서 뭐 그 관련돼 있는 브랜치들을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이 나타나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마스터 하나만 우선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에서 지금 지라 이슈 네임이랑 동일한 그런 브랜치 네임이 하나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거를 생성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이 브랜치 하나가 생성이 된 거고요. 빅버켓에.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브랜치를 따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브랜치를 체크아웃해서 실제로는 그 뭐 클론 받으셨으면은 미리 받아놓은 거에서 뭐 풀만 받으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요 받은 거를 가지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아틀라시안에서 이제 소스트리도 제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이렇게 버튼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개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챕터 3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진행이 다 잘들 되셨나요? 혹시 안 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대충 1시간 정도 됐는데 한 5분 동안 저희가 혹시 진행이 안 된 거를 확인해 드리고 다음을 진행을 할게요. 혹시 안 되신 거 있으시면은 손 흔들고 같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진행이 잘 되시나요?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한 번 더 그 손 들어주시고요. 네. 우선 대충 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고객이 서비스 리퀘스트를 생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 데스크 담당자는 그 이슈에 맞는 응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라에서 그 실제 개발자들이 개발할 그 이슈들을 생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생성된 이슈에 맞게끔 그 브랜치를 생성해서 실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이 어느 정도 돼서 이걸 한번 배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포켓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실제 배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선 한번 체험을 해볼 겁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배포를 한다는 게 이제 실제 그 서비스에다가 다 올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까지도 이렇게 다 컨트롤링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다 보여드리긴 뭐하고, 그래서 제가 데모로 따로 그거는 갖고 왔고요. 우선은 비퍼켓에서 제공하고 있는 빌드 과정까지는 이루어진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체험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실제 AWS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보고 그 변경된 걸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개발이 다 진행된 상황이고요. 다시 빗버켓으로 돌아갈게요. 빗버켓으로 가서 방금 저희가 개발 진행한다고 해서 브랜치 만들었던 그 에자일 코리아 컴프, 우선 저는 똑같은 게 있어서 2로 만들었고요. 2로 들어가 볼게요. 거기서 이제 기존의 소스들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화면을 보이실 거예요. 이게 파이프라인은 뭐 어떤 거고 어떻게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건데 아직은 영어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보시면 뭐가 에러가 있나 보네요. 똑같이 에러가 보이시나요?
파이프라인 들어가셨을 때. 다들 똑같이 에러 보이시나요? 다 이네이블 혹시 버튼 보이시나요? 네, 제가 여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선은 기존 걸로 다시 저는 진행을 할게요. 파이프라인을 들어와서 아까 그 이네이블 버튼이 활성화는 안 돼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한번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해주시면은 제가 그 코드 내에다가 빗버킷 파이프라인을 미리 사전에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실제로 빌드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파이프라인이 사전 정의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읽어와서 빌드를 진행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네이블 한 후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식의 어떤 빌드 과정에 대한 것들,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명령어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뭐 실제 클론 받은 거랑, 이거는 이제 스프링 붓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메이븐으로 어떻게 해서 빌드가 이루어졌고 완료가 됐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이 파이프라인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요 소스에 보시면은 그 빗버켓 하이픈 파이프라인스 야물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요 이미지라는 거는 메이븐 3.6.2 버전을 쓴다라고 정의가 돼 있고요. 요 이미지라는 거는 지금 도커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실제로 이 빗버켓은 그 컨테이너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 작업마다 할당을 해서 거기에서 빌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저희가 따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업 내에는 요 메이븐 3.6.2라는 그 도커 이미지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MVN 그 커맨드를 가지고 빌드를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 실제 아티팩트는 타겟의 와르 파일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이쪽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유세이지라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스 유세이지.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공되어 있는 그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실제 빌드를 얼마만큼 돌렸는데 그 시간만큼 요금이 과금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는 아마 50분인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50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빌드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 초과가 되면은 뭐 과금이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한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요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디플로이먼트입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프라인은 이 CI/CD에서 모든 거를 다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 파이프라인은 사실은 빌드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플로이먼트는 실제 배포하는 그런 CD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따로 나눠 놓고 실제 여기에서 메뉴로 보여지는 것들도 좀 약간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실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디플로이먼트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실제 뭐 퍼블릭 클라우드든 피지컬 머신이든 그쪽에 대상하는 쪽에다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습 과정 중에서 그거를 다 그 사용해 보시기에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디플로이먼트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그젬플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에 보면은 뭐 AWS 코드 디플로이부터 뭐 구글 GCP 아니면은 애저 그리고 뭐 피지컬 머신에다가 배포할 수 있는 SSH나 아니면 SCP, 뭐 FTP 관련된 것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각각 다 수동으로 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익숙치 않으시면 조금 공부가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슬랙이든지 이메일이든지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하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요거에 대해서 한번 그 AWS 코드 디플로이로 실제 배포되는 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메이븐 데모라고 하나를 만들어 놨고요. 이 데모 상에서 실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S3에다가 아마존 웹 서비스 S3에다가 그 이미지 와르 파일을 올려고 그 올린 파일을 그대로 코드 디플로이로 그 서비스에다가 배포해서 서비스까지 시작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제가 제 개인 거긴 한데 개인 그 라우트 53에다가 하나를 등록하고 이렇게 헬로월드 이그젬플 하나를 찍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변경된 그 코드가 출력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거를 더 키워야 되겠구나. 잠시만요. 화면을 좀 더 키워드릴게요. 이 정도면 괜찮으시죠?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메이븐 데모 쪽이고요. 여기다가 제가 소스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제가 미리 좀 잘 보이게 스타일 하나 추가를 해놨고요. 여기다가 하이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커밋까지 하고요. 그리고 푸시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 파이프라인은 우선 저희는 마스터에다 우선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20시간 전에 이루어진 55번째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제가 푸시를 해서 56번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펜딩이 걸렸죠.
지금 제가 메이븐 데모라는 그 리포지토리에다가 추가를 해서 실제 이 파이프라인이 동작하게끔 한 거고요. 여기서 스테이터스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섹션별로 요 관련된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넣어놨던 명령어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서 실제 비퍼캣 파이프라인의 소스 실제 그 파이프라인 코드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업로드하고 뭐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한 1분 정도 소요가 돼서 이렇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우선 지금 코드 디플로이가 이루어질 거고요. 지금 아까 하이 에자일 코리아 컨퍼런스 이 추가했던 게 바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된 결과를 이렇게 쉽게 배포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까지도 사용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슈를 어쨌든 이제 다 완료됐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 가정된 상황에서 이슈를 한번 종료하고 그리고 종료된 이슈에 맞게끔 이제 스프린트도 종료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이슈를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한 가지만 진행을 했잖아요. 남은 한 가지는 이슈를 다음 스프린트로 넘기고 이런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실 거고요. 우선 매뉴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실제 지금은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수정을 했고 그거를 반영까지만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머지는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머지를 하는 풀 리퀘스트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완료된 상황에서 이 이슈를 종료하고 스프린트를 종료하고 다음 스프린트를 시작하고 요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하나를 수정을 해서 네, 아까 저기 사용했던 에자일 코리아 컴프라는 그 리포지토리를 미리 받아놨고요. 그리고 얘를 간단하게 수정해서 풀 리퀘스트가 가능하도록 좀 변경을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체크아웃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브랜치부터.
지금 생성했던 테스트라는 브랜치가 한번 보일 거고요. 1분 전에 이게 커밋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자일 하나 더 추가를 했죠. 여기서 한번 풀 리퀘스트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변경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풀 리퀘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 리퀘스트로 머지까지도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메시지들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기존에 그 커밋된 메시지들이 디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뷰어를 추가하셔서 그 리뷰까지도 받는 그런 과정을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리퀘스트를 하시고 변경된 부분들이 어디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뭐 실제 코드 리뷰도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 병합을 하고 실제 이게 풀 리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어쨌든 이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실제 PR 날려서 관련된 코드들을 다 병합하고, 병합이 된 후에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까지도 배포가 다 완료됐다라고 하고 이제 이슈를 종료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선 저희가 사정상 데모로만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저희가 지라로 넘어갈 거예요. 다 같이 지라로 좀 넘어가 주시고요. 지라에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지라를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이라는 건에 대해서 우선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머지까지도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료로 넘길게요. 완료로 넘기고, 안타깝게도 로그인 백엔드 개발은 이번 스프린트에 완료를 못했어요. 진행 자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프린트가 어쨌든 기간이 다 완료가 돼가지고 그 스프린트를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기존 스프린트가 완료가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이 스프린트에서는 한 개가 이슈가 완료가 됐고 한 개는 미해결로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다음 이슈로 넘길 거냐 아니면 그냥 백로그로 남길 거냐 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냥 새 스프린트로 넘긴다라고 남길게요. 스프린트 완료를 누르면 네, 백로그에는 지금 기존 거는 없고요. 그리고 스프린트 2에 지금 들어가게끔 되는 거죠. 우선 스프린트 2에 들어가기 전에 뭐 그 스프린트 회의를 거쳐서 뭐 백로그들을 다시 또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백로그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번 스프린트에 같이 넣을지 말지 또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 스프린트가 완료가 되고 다음 스프린트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또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질문이나 아니면은 손들어서 뭐 그 실제 실습 과정 중에서 잘 안 되신 거 있으면은 질문을 받을게요. 저희가 우선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길게 잡았거든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트러블 슈팅이 되게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예, 지금 빅버켓에 보면 그 젠킨스의 그 CI/CD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러면 100%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게 빠져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갭인지. 그 네, 다음에 사실은 네. 예, 소나큐브나 이런 것들 연동도 지금 빅버켓에서 바로 플러그인 뭐 등등으로 네.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플러그인들은 어느 정도 제공은 하고 있고요. 소나스캔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걸로 확인은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젠킨스랑 100% 비교하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컨셉은 그렇다라는 거를 좀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젠킨스도 사실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능이랑 우선 매칭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소나나 뭐 다른 그 정적 분석 툴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제공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요 빅버켓 관련된 것들이 뭐 되게 많이 활성화된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더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 관련된 것은. 그래서 플러그인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우선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정의만 입맛에 맞게끔 하시면은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우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거 혹시 레퍼런스 중에 네. 그 여기 빅버켓에 저 CI/CD를 쓰고 있는 네. 업체가 있나요? 국내에서는 사실 저희도 그 클라우드 쪽은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우선은 몇 개 고객들이 있는 걸로는 검색은 됐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클라우드 쪽으로는 진행을 따로 안 해봐서 아직은.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래도 핸즈온 세션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경험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라고 우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창기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도 저희도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검색해 보면은 사실 그런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포탈 그 규모 있는 포탈 사이트 이런 데에서는 좀 사용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2008년도부터 아마 2018년부터 그런 관련 자료들이 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었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좀 일찍 끝내볼게요. 원래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좀 이 제품을 좀 더 실제 써보시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옆에 부스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에서 좀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저희 그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또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한번 그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다른 그런 요걸 이제 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조금 일찍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